SK이노베이션입니다. 네, SK이노베이션, 네, 굉장히 이 유가, 이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이제 유가가 급등해주고 있어요, 유가 가격이. 근데 이제 그거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이런 미국의 제재에 따른 이런 원유에 대한 수입 제재를 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요거에 따라서 지금 사실은 전망치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인스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나래루키는 SK이노베이션 고 하시나요? 아니면 스탑 하시나요? 네, 저는 오늘 고를 외치겠습니다. 이건 뭐 빅고인가요? 빅고입니다. 네, 빅고면 매수 가능한 고이니까 한번 이따가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에 반면에서 유정루키는 또 어떠신가요? 네, 오늘 저는 SK이노베이션 스탑, 미니 스탑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의견이 좀 다르시네요. 네, 그래야 그렇죠? 재밌으니까요. 네, 이거 더 재미지만 일단은 뭐 정보에 따라서 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그런 상황이네요. 일단 먼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오늘 SK이노베이션은 고를 외쳤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2억 7천억 원으로 기존 대비 28% 하향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4분기 유가 급락이 1분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유인데요. 작년 12월에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평가 손실이 작년 4분기에 이어서 반영되지 않고 올해 1분기 원가로 반영돼 정체 마진의 기존 추정치 대비 배럴당 2.4% 달러 낮춘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SK이노베이션 실적이 2분기부터 급격히 개설된 전망인데요. 2분기에는 유가 상승과 정체 마진을 기대하고 있고, 특히 여름 성수기 진입 전부터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따라 미국이 중국향 원유 수출이 좀 재개되면 이후 SK이노베이션이 원가 경쟁이 높아질 전망이고요.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가치 또한 오는 2022년 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고, 아직 기업 분석에 배터리 사업의 가치를 반영하진 않았지만 이미 현대, 기아차, 벤츠, 폭스바겐, 포드 등 배터리 주문을 좀 받아놨고 생산 능력으로 오는 2022년까지 늘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유가 급등에 따른 부작용이나 PX 마진, 악화 등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좀 크지만 주가 하락 위험은 좀 낮으면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2분기부터 계절적 수요가 늘어나는 휘발유 부분에서 마진이 개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 평균 3.2달러에 그쳤던 싱가포르 복합 정체 마진이 이제 4월 들어서 평균 4.4달러까지 상승했다는 점에서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질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또한 내년 1월부터 이제 국제 회사기구가 선박 연료유 함량 규격을 기존에서 대폭 강화하는 환경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경유 수요 증가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규제 시행을 앞두고 sense적인 경유 수요 증가가 예상돼서 수급 호재로 좀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자회사 SK에너지가 친환경 연료 생산 설비 업체인 VRSD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상업 가동이 좀 시작되고 있습니다. SK에너지가 국내 1위 저유황 연료유 공급자 지위를 좀 확보하고 되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중국이나 헝가리, 미국 등지에 이제 국내하고 중국 이런 공장 증설을 좀 진행 중입니다. 이제 올 4분기에서는 이제 가동을 목표로 국내 생산 상업 라인을 좀 건설을 하고 있고요. 2분기에 전반적 실적이 개선이 전망되며 정유 시황이 전망이 좋기 때문에 투자 의견 매수 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18만 원대까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제시해드리면 손절가 17만 4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는 19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19만 5천 원, 그리고 매수 유효하다라고 했고요. 손절 라인 17만 4천 원 라인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3, 4거래일 동안에 충분히 주가의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접근하기에는 그래도 좀 다소 유효한 그런 가격대로 오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요 라인 때 이제 돌파하게 되는, 일단 1차 목표가로 잡아주신 가격대가 이제 박스권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라인 돌파하게 됐을 때는 크게 상승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고 접근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래루키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 유정루키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SK이노베이션 미니스탑 드렸는데요. 첫 번째 그 휘발유 마진에 관련돼서는 나래루키님이 말씀을 잘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다른 부분은 약간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 정부가 다음 달 3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됐죠. 국내 정유사 중에서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업체가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이렇게 두 군데인데요. 여기가 아마 같이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5일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석유의 원활한 공급 보장 등을 이유로 8개국에 한해서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는데요. 한시적 예외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6개월 180일간 연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 이러한 이야기였는데요. 이런 감축 상황들을 판단해서 180일마다 갱신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최근 미국 정부의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중국과 인도가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정유사가 SK이노베이션인데요. 한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지금 인도와 중국이 최대 수입국이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 현재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제로 상태로 지금 거의 제로인 상태로 줄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어쨌든 공급 부족 우려에 국제 유가가 좀 급등하게 되는 그런 현재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유가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국내 정유사의 어떤 원유 도입 비용도 좀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가지고 오는 것도 좀 힘들어질 수가 있고, 또 성분 함량이 다른 원유의 수입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성분 함량이 다른 원유의 수입을 좀 늘려야 하기 때문에 설비 조정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금 상황이다 해서 악재라고 하면은 어떤 작은 악재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손실을 SK이노베이션이 좀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메꿀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사업 강화 부분이 이 부분 한 축이 될 수 있겠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2013년 중국 베이징 자동차 그리고 베이징 전공과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인 BSK를 만들었죠. 이 부분에서 2017년에는 BSK의 100% 자회사인 BST를 설립하고 장수성 창저우에 배터리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있죠. 굉장히 대규모로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손실을 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기차가 좀 더 상용화되고 좀 더 발전해 나가게 된다면 언제든지 좀 터져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하지만 여전히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배터리 사업에서는 한 800억 원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는 재고 관련 손실이 점차 줄어들게 될 거고, 제품 샘플 등 일부 운영비 절감 효과를 조금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적자폭을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 투자 비용이 3조 원 정도가 될 거고요.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리튬 이온 배터리 분리막 등의 소재 쪽에서 절반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2022년 정도까지 한 3, 4년간 배터리와 소재 쪽에 꾸준히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오늘장 미니스탑을 드린 이유는요. 아무래도 유가와 마진 등에서 좀 경영 환경이 불확실한 건 좀 여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좀 일단 스탑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정유 쪽 부분에서의 부진은 어느 정도는 배터리 부분에서 좀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차트를 분명히 이렇게 크게 조정이 오늘장까지 크게 나오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했고요. 말씀하셨던 거 17만 한 4천 원대로 손절 라인을 잡아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도 한 17만 원대, 17만 한 5천 원 정도까지 이렇게 좀 하방 가능성 열어두시고, 이 정도까지 좀 하락을 했을 때 좀 추가적인 매수를 좀 생각해 보시고, 지금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일부 좀 매도를 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